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뒤지겨 넣었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 걸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내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이번에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평상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섹터랑 회사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식들이, 특히 이 도서 출판 섹터들이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스24나 컴퍼니K, 한세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 외에 밀리의 서재라든가 웅진싱크빅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신 한강 작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에까지 연결의 흐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한강 작가님, 그분의 작품들, 그리고 어떻게 관련이 돼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인 이번 주에도 이렇게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지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도록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되고 구석구석으로 터지고 찌꺼기는 배설되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체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상당히 뭐랄까 난해해요. 뭔가 연약하면서도 강렬한 칼날 같은 문체가 답답했던 순간들과 그 마음 상태, 세계 이런 것들을 소설로 표현을 하셨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수상을 염원해 왔는데 현재까지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강 작가님 이전에 그래도 고은 작가님이나 황석영 작가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거론은 되었는데 실제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이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기관이 1786년도에 설립된 스웨덴 문화기관이에요. 알프레드 노벨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문학상 선정을 이곳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할리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스웨덴이 중립국이잖아요. 이 지위가 공정한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셨나봐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공 영예의 삶의 변화랑 그리고 이로 인한 주변인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자, 1부가 채식주의자, 영예 남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느 날 영예가 꿈을 꾼 이후에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랑 갈등이 생겨요. 솔직히 이제 요즘 생각해보면은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게 뭐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싶긴 한데 장인어른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영애가 자해를 합니다. 2부 몽고 반점에서는 영애 형부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형부가 영애의 몸에 꽃을 그린 예술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빠집니다. 3부가 나무불꽃이고요.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영애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영애는 자신이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책의 주요 테마가 폭력과 억압, 영애의 채식 선택이 사회적 규범이랑 가족의 기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고요. 그러면은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냐?
일단은 스웨덴 한림원에 따르자면은 몇 가지 꼭지에 있어가지고 선정 이유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편적 주제. 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이 안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폭력에 맞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양에서의 이야기지만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이제 독특한 그 결합 방식 때문에 이 한강 작가님의 동양적 사고랑 서양적 표현 방식의 결합을 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죠.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영애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난해하고 특이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적인 표현 방식이 결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단순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부터 9위까지가 한강 작가 소설과 시가 차지하고 있고 급기야 증시에서도 관련주 찾기에 나서서 지금 출판사랑 웹소설 관련주들이 묻지마 매수에 엄청 뛰고 있습니다. 예림당,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그 외에도 와이랩,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등 웹소설 다루는 종목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스24라든가 한세 예스24 그리고 몇몇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얼만큼 앞으로도 이런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다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가 발간일로부터 지금 17년이 지났고요. 어느 한 작품이 알려지고 인정받고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사람의 삶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예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유해 성교육 도서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모두 폐기 처분한 적이 있다고 해요. 결국 한강 작가님의 이 세계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우리네 삶에 공명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강 작가님의 작품 세계 그리고 투자 관련 기업들까지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